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렉서스 UX300E입니다. 렉서스는 예전부터 다른 브랜드보다 많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놨는데 전기차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소극적인 모습이죠. UX300E가 데뷔하기 전까지는 전기차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번에 시승한 UX300E가 렉서스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죠. UX300E는 기존의 UX를 기반으로 하고요. UX처럼 이 전기차도 도시명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4.35kWh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출시되는 전기차 중에서는 이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은 편이죠. 그리고 국내 기준으로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233km고요. 히트펌프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 데모 기준으로 0에서 75%까지 충전하는 시간은 약 50분이 소요가 됩니다. UX300E의 경우에는 차 데모와 완속 두 가지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는 차 데모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충전 시스템 또는 편의성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국내 판매 가격은 5,490만 원이고요. 테슬라나 폴스타를 제외하면은 시동을 거는 거는 다른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지 전원이 켜지고요. 심카드가 없습니다. 심카드를 넣어주세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정차 시 이렇게 정수성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행할 때와 이렇게 정차 시에 이런 정수성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어 레버는 방식이 약간 독특한데 지금처럼 P 상태에서 후진으로 올리면 이렇게 옆으로 젖힌 다음에 위로 올리거나 또는 D는 밑으로 내리거나 해야지 변속이 됩니다. 지금까지 UX300E를 1시간 정도 운전을 해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승차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브4와 좀 비슷한 그런 컨셉인데, 예를 들어서 보통 렉서스 하면은 정숙성,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정숙성은 뭐 이렇게 딱히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고요. 승차감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라브4도 시승하면서 6급의 SUV 또는 하이브리드 SUV 중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이 사이즈의 전기 SUV 중에서는 승차감이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차가 좀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비슷한 라브4 컨셉인데 이게 렉서스잖아요. 도요타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들어가서 그런지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부드럽고 좀 안 좋은 노면 또는 방지턱에서 이게 출렁거리긴 하는데 그 출렁거림의 그 질이 좀 다르죠. 이 차가 훨씬 더 찐득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1시간 정도 운전을 해보니까 승차감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정수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멈춰 있을 때의 정수성은 사실 대동소이하거든요. 이제 극과 좀 상관없이. 근데 일단 주행할 때의 그런 정숙성에서는 그러니까 급 또는 그 방음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은 편 아니고, 라브4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 역시도 전체적으로 유리가 좀 얇아요. 예를 들어서 앞유리도 그렇고 또는 이 옆유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중적 파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가 또 되게 얇고, 심지어는 이 썬루프도 얇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리가 얇아갖고 만약에 멈춰있는 상태에서 옆에 좀 큰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 약간 문이 열려있나? 근데 그런 생각도 처음엔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방음이 좋은 편이 아니고, 특히 지금처럼 한 50이나 60 정도로 달릴 때, 이때는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편은 아니지만 한 90? 이 정도로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타이어 소음이 좀 굉장히 두드러지고, 또는 100 이상의 속도에서는 전면의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그룹의 차여서 그런지 이 제품의 기본 컨셉은 라브4 하이브리드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제품의 기본적인 컨셉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좀 뚜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승차감이 있고요. 승차감은 좀 굉장히 빼어나게 좋습니다. 보통 렉서스가 하체가 좀 몰랑거리면서도 부드럽고 그런 부드러움이 좀 컨셉 중에 하나인데 이 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작은 차들은 이렇게 아주 좀 부드럽게 잘 안 만드는데 이 차는 하체가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충격을 흡수를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은 또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그 하체의 세팅 또는 승차감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좀 작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는데 밖에서 보는 것처럼 와인딩 또는 회전할 때 돌아갈 때도 되게 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부드러운 차는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잖아요. 딱 일반적인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운전할 때는
차가 많이 부드러운데 막상 코너에 진입할 때는 평상시에 그런 감각과 달리 차가 그렇게 많이 기울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시승회를 할 때 또는 그 코스를 짤 때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또는 그 제품의 컨셉에 맞게 그렇게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UX300E는 제주도에서 시승회를 코스를 또는 잡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차가 고속 전기차긴 한데 전기차의 기본 특성상 고속보다는 중저속에서 좀 더 강하고, 특히 이 차가 전기차 중에서도 중저속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렉서스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도 좀 더 시티적인 컨셉이 더 맞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속도가 제주도가 좀 대체로 속도가 낮잖아요. 여기에 좀 잘 맞는, 또는 여기가 지금 다니는 길이 와인딩인데 와인딩에서 조금 빨리 달려도 또는 빨리 회전을 해도 차가 그렇게 많이 기울어지지 않고, 특히 이 차가 그래도 SUV인데 회전을 할 때 보면은 일단 지금 운전대 보시면은 이게 차 사이즈 감안해도 좀 작잖아요. 딱 생긴 것만큼 돌리는 대로 좀 되게 정확하게 또는 민감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승차감과 조향 성능,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강점이 있고, 반면에 주행 거리에서는 또 이제 가장 단점이 있죠. 이 차가 배터리가 50kWh/가 좀 넘는데, 이제 그걸 감안을 해도 복합 주행 거리가 좀 많이 짧은 편이죠. 이 차가 복합으로 233이니까 배터리 사이즈 감안을 해도 주행 거리가 좀 짧게 나와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주행 거리가 긴 게 가장 큰 미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고요. 일단 이 UX300E 자체가 내연기관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또는 폭스바겐이나 좀 기존의 큰 대형 회사들은 전기차를 만들면은 초창기에 내연기관과 좀 가장 비슷하게 그런 컨셉으로 또는 주행 질감으로 만드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이 차가 기본적으로 그 렉서스 특유의 그런 부드러운 주행 질감 또는 이 운전 감각도 기존의 내연기관과, 제가 UX는 타보지 못했지만 다른 차들과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렉서스 특유의 감각도 그렇고요. 결정적으로 시트도 좀 되게 부드럽고, 보통 시트와 하체의 쿠션 부드러움이 비슷하게 가는데 이 차 시트가 좀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게, 이 차 시트에 앉으면은 시트가 뭔가 좀 이렇게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좁다, 또 그런 느낌 별로 안 들고요. 반면에 시트의 가죽이 약간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딱 차에 앉으면은 뭔가 시트에 몸이 좀 착 붙는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시트 안에서 약간 좀 노는 느낌? 어쨌든 시트가 조금 작긴 해도 이런 착좌감 자체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이 에코와 노멀, 스포츠에 따라서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의 그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큰 편 아닙니다. 일단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참고로 이 렉서스는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잖아요. 이 다이얼이. 그래서 뭔가 이게 눈에 좀 잘 보이니까 조작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막상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이 팔을 이만큼 좀 뻗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로 다니면은 이게 이제 가장 마일드한 그런 세팅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전기차들 세팅하는 걸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테슬라 쪽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상제동 좀 강하게 하는 쪽과, 또는 한국차, 유럽차처럼 내연기관과 가장 비슷하게 하는, 또는 회전제동을 좀 이렇게 많이 나눠놓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이 차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한국차, 독일차, 그 유럽차 그쪽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연기관과 좀 흡사한 주행 질감인데, 엄밀히 보면은 약간 좀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전제동 레벨 0이 없어요. 요즘에는 타력주행 모드를 좀 굉장히 강조한 그런 타력주행 모드? 그게 좀 많이 있잖아요. 레벨 0. 근데 이 차는 그건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전제동을 가장 낮게 하면은, 이 패들 시프트가 회전제동 조절인데, 이제 가장 낮게 하면은 가속하다가 이렇게 발 떼면은 이게 딱 그 내연기관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로 치면은 레벨 1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가속을 하다가 발 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회생 제동이 걸리는데, 요거는 다른 그 내연기관 그거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고객들도 이 차를 딱 처음 탔을 때 딱히 뭐 이질감이나
그런 좀 거부감 없이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감각이고요. 이 회생제동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부터 한 3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회생제동 레벨을 가장 높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 밟다가 딱 떼면은 아까 그 가장 낮게 할 때보다 좀 더 강하게 걸리긴 하는데 그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는 원페달 드라이브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회생제동 레벨 같은 경우에는 뭐 강하게 하면은 좀 더 전비는 좋겠지만, 그냥 기존에 내연기관 타시던 분들이 그냥 바로 딱 별로 적응할 필요 없이 그냥 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 레벨 가장 낮게 이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는 멈춰있는 상황에서 이제 초반에 이게 발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요 모터의 소리도 약간 좀 엔진이랑 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모터의 소리를 아주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죽인 컨셉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좀 소리를 허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차들도 이제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같이 모터의 소리도 커지는데, 이 소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커지는 그 양도 기존의 내연기관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에코에서 스포츠로 바꾼 다음에 가속 페달 밟아보면은 이렇게 휘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물론 이제 내연기관과는 다르지만 딱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속도가 보통 올라가면은 같이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렉서스 브랜드의 첫 전기차 UX300E를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UX300E는 장점과 단점이 좀 되게 뚜렷합니다. 이 장점과 단점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그 가중치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선택이 좀 갈리긴 하겠지만, 이거는 꼭 RAV4 하이브리드보다도 더 그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장점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향 성능과 승차감이고요. 그러니까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빼어나게 좋고, 근데 이것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그 외부 소음 그 차단, 이게 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도심 컨셉이다 생각을 하면은 이제 방음이 좋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환경이면은 이제 방음이 좋아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고속도로를 좀 자주 타시고 장거리를 많이 타시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지금 방음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시내에서 달리는 것보다는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향 성능이 좋은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인딩 같은 거 달릴 때 의외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장점에 비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행거리가 가장 짧고요. 결정적으로 이 차는 주행거리가 짧은 것뿐만 아니라 충전 편의성 있잖아요. 이게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는 뭐 DC 콤보나 이쪽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차는 지금 차데모예요. 그러니까 차데모는 일본 회사들이 만든 그 충전 규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 브랜드의 차잖아요. 그래서 차데모를 달고 나온 거는 뭐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판매를 한다 하면은 이제 차데모가 아니라 차데모와 함께 뭐 다른 것도 좀 더 준비를 하거나, 또는 뭐 충전 어댑터를 새로 뭐 인증을 받아서 뭐 그런, 적어도 그 정도의 그 노력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쉽죠. 제가 요즘에 전기차 시승하려고 이제 충전소에 가다 보면은 의외로 차데모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건 별로 이제 현실성이 없고요. 이제 차데모를 이용을 하는 건데, 차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 렉서스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도심 위주로 주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하고, 장거리나 고속도로 위주다 그러면 이제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제 충전 같은 경우에도 그 어댑터를 하려면은 이제 따로 인증을 받고 그래야 되는 수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 차를 제1 자가용으로 운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좀 이렇게 불편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은 차데모의 수가 좀 적기도 하지만, 만약에
갔는데 그게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일이 좀 가끔 있거든요. 충전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차를 만약에 세컨드카가 아니라 첫 번째 자동차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불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UX는 생각보다 차가 좀 작습니다.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이제 그릴 때문에 그런지 차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실제 사이즈보다 좀 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게 실제로는 좀 그 컴팩트 2하급에 가깝고요. 그래서 막상 1열에 타서 또는 1열에서 느끼는 그런 공간감은 그런 사이즈보다는 좀 더 크게 느껴지는데 이제 이런 차는 또 이렇게 1열에 거의 이제 몰빵을 하다 보니까 2열 공간은 뭐 거의 뭐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제 위치로 시트 포지션 맞추잖아요. 그러면 2열에 앉으면은 그 2열의 레그룸은 거의 경차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1열 위주로 이제 둘이서 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차 사이즈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가격은 또 약간 좀 높은 느낌이 있고 물론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요즘에 딱 이 정도 사이즈의 전기차라면 보조금 받는 건 거의 대략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패키징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물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긴 하지만 좀 높은 느낌이 있고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장비도 대체로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대 열선이 있고요, 시트 통풍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편의 장비는 괜찮은데 이 차 결정적으로 좀 모니터를 보면은 여기 좀 출력되는 면적이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 메뉴도 뭐 굉장히 좀 단촐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지금 2021년에 나온 차가 아니라 한 5, 6년 전에 나온 차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안에 있는 메뉴나 폰트를 보면은 이게 약간 좀 도요다랑 좀 공유한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모니터가 이게 터치가 안 돼요. 이 컨트롤 패드로 하는 건데 이게 좀 익숙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로써 렉서스 UX302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